오늘도 진짜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7월 한 달 내내 비가 온다던 장마 괴담이 진짜 현실이라도 되는 걸까요? 이제껏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는데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까지 그 동반한 비가 또 예보가 됐습니다. 오늘부터 주말이긴 하지만요. 가능한 외출 자제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기상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의 안전은 일단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되니까요. 7월 14일 금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안전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잊혀질 듯 하면서도 절대로 잊히지 않는 그 이름 석자가 있습니다. 바로 유승준. 네. 지금 이런 이 사람 관련된 소식이 따끈따끈하게 전해지고 있는데 먼저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유승준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가실 생각이 있나요? 그렇게 선처해 주시면 내일이라도 가겠습니다. 됐어? 방송 끝나서 유승진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입니다. 제 병무청장 입장에서는 입국이 금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한 병역음을 수용하는 어떤 그 면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입국이 계속 금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께서 2015년 그러니까 8년 전에 이른바 눈물의 무릎 사과 저 영상을 아마 생생하게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 이 석자 유승준 이름이 다시 회자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이렇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비자 발급이 거부돼 왔던 유승준. 정확한 미국인으로서 이름은 스티브 승준 유입니다. 이 유승준 씨 관련해서 어제 또 한 번의 판결이 나온 건데요. 자, 유승준 씨 계속적으로 한국 입국이 거부되자 지난 2015년 국내 입국 비자가 거부된 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유승준 씨가 이긴 게 맞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줬는데 하지만 외교부는 계속 비자 발급을 거부해왔죠. 이에 대해서 유 씨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지난 2020년 다시 한번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네. 이 소송 1심에서는 외교부가 정당한 재량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해서 유승준 씨가 패소를 했습니다. 어제 판결이 난 건 이 소송의 항소심이었는데 네. 여기서는 유승준 씨가 승소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7번째 재판 만에 유승준 씨가 사실상 한국당을 밟을 길이 열린 셈입니다. 하하. 유승준 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나긴 세월을 법정 투쟁을 이제 벌여온 거예요. 유승준 씨 입장입니다. 오해는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7번째 판결이라는 건데, 근데 7번째 판결 동안 쭉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투쟁을 해왔는데, 근데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장유민 변호사님. 네. 앞서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이게 다시 뭐 네. 첫 1심 재판 항소심 이게 또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정말 헷갈리실 거예요. 왜냐면 제 의뢰인 중에서도요. 내가 이미 판결 받았는데 유승준 씨 케이스를 보면 다시 뒤집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행정소송인데요. 아. 행정소송은 대상물이 정부의 처분입니다. 그런데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하급심에서도 계속 이기다가 지다가 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도 했다 이랬는데 그건 과거에 외교부에서 비자 거부를 했던 그 처분에 대해서는 종결이 된 거고요. 그 이후에 또 한 번 비자 거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아니 과거에도 외교부가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의 대법원 판결을 따라서 나의 비자를 허용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다시 한 번 했기 때문에 처분의 이 내용 자체가 달라서 또 소송을 제기했던 게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유승준 씨 입장에서는 뭐 미국명 스티브 유입니다만 유승준 씨 입장에서는 일단은 지옥과 천당을 오간 셈이에요. 1차에서는 패소했다가 1심엔 패소했다가 2심에 항소심에서 일단 극적으로 승소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판결에 따라 웃는 측과 우는 측이 있을까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여론이 안 좋고 이런 사정들은 있지만 법률적으로 따졌을 때에는 이제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명확하게 판단해 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승준 씨가 비자 거부 취소 소송이 2심에서 승소했는데요. 정부 입장이 혹시 있으실까요? 외교부는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외교부는 일단은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데 그쳤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신중한 모습 같아요. 그런데 장윤미 변호사님, 네. 어제 제가 많이 받은 질문 중에 저한테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유승준 당장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거냐? 막 다 물어봐요. 이 항소심에서 이기긴 했지만 정말 입구까지는 산 넘어 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예, 일단 이게 항소심이고 사실관계 등을 포함한 이 판결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선고가 최근에 났기 때문에 외교부에선 법리 검토를 법무부와 협의해서 상고할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고요. 전에도 대법원까지 갔으니까요.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비자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이 유 씨에 대해서는 지난해 무기한 출입 금지 조치를 일단 그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라서 그 네.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유효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은 궁금할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난 이제 이 법이란 게 잘 모르겠다 진짜. 1심에서 분명히 안 된다는데 왜 항소심에 뒤집혀?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어떤 게 변화가 있는 거야? 그냥 단순히 재판부가 바뀐 거야? 장면은 또 궁금할 네. 거 아니에요. 이게 그 행위시법이라고 해서 유승준 씨가 그 행위를 했을 때 당시의 법을 재판부가 살폈던 겁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요. 당연히 병역기 피자에 대해서는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 조항이 있죠. 그런데 병역기 피자라고 하더라도 38살이 된 때에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부분이 바뀐 게 2017년도 10월이에요. 38살이라는 그 기준선이 41살로 상향 조정이 됐는데 이 지금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46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향 조정된 과거의 법률을 적용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없다면 38살이 넘은 이상 입국이 허용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 사이에 변화 요인이 있긴 있군요. 그러면 하재근 평론가님, 이 순간에 시청자분들은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아니 솔직히 그 사이에 뭐 무릎 꿇고 사과하고 눈물의 호소도 하고 본인 입장에서는 굴욕감을 느꼈을 텐데 왜 그렇게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야? 궁금하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글자 그대로 궁금해하는 사안인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것은 혹시 유승준 씨가 해외에서의 활동이 좀 안 좋으니까 국내로 돌아와서 연예계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했었죠. 근데 제가 알기로 유승준 씨 측에서는 그걸 부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예계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국이 내 고국이니까 당당하게 돌아가 보고 싶고 또 내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가고 싶다라고 네.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유승준 씨가 정말 한국에서 연예계 활동을 안 할 것인지 근데 아마 추정컨대는 우리나라가 연예인 활동을 하고 안 하고가 국민의 정서법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메이저 방송 같은 데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데 유승준 씨가 국내에서 개인 방송 활동을 그럴 할 수 수도 있죠. 있는 것이고 네. 아니면 또 우리 요즘에 유명한 개인 방송 다른 채널들 많잖아요. 네. 그런 데서 노이즈 마케팅 효과를 노리고 또 유승준 씨를 출연시킬 가능성도 있긴 할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나중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이른바 어엿한 뭐 지상파, 종편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방송이라는 게 매체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나오려고 마음만 먹으면 국내에 들어와서 나올 때는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국에 그렇게 들어오고 싶어 한다는 유승준 씨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준 방지 병역법 국회에 발의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무슨 장난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세요? 솔직히 바른 말로 추미애 장관의 아들 황제 휴가나 조국 전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들 때문에
나라 일 하시는 정치인들의 비리들과 두 얼굴들을 보면서 더욱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거 아니에요? 법에는 모두가 동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껏 병역을 면피한 수많은 권력자들의 아들들이 저처럼 다 입국 금지 당했죠.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매장 당했죠. 추방당하고 공공의적으로 몰렸지요. 거짓 언론으로 매도당하고 인생이 힘들게 됐지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걸 뭐 사자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막 폭풍 막 격정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전혜연 평론가님. 근데 저는 이제 유승준 씨가 과거에 무릎 꿇고 사과까지 했는데 또 저렇기 때문에 오히려 진정성 논란이 더 일었던 게 아닐까 좀 씁쓸한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과거에 유튜브 방송에서 욕설 논란이 좀 일어난 바 있어요. 무릎 꿇고 사과하더니 그 이후에 욕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스태프들 간의 대화가 마이크를 통해서 나간 것 같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저 뒷부분을 제가 보면서 드는 생각은 유승준 씨 본인 입장에서야 이렇게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데 입국 금지까지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가혹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거꾸로 군대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예민한 문제입니까? 그렇죠. 군대 문제와 교육 문제만큼은 공정하길 바라는 맞아요. 청년들과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본인이 지금 더 반성을 해야지 왜 다른 사람 얘기를 하냐고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하재근 평론가님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예인들을 보면서 많은 청년들이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이른바 워너비를 꿈꾸는 경우가 많고, 한때 유승준 씨도 밝고 건강한 청년의 이미지를 대표했는데 이 군대 문제에 대해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김수산 리포터님, 유승준 씨 입장에서는 나 한국 가고 싶어요. 내 고국이고, 그리고 지금껏 정치인들 그 자식들 하는 행태 보면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던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마음은 알겠는데 앞서 얘기 나온 우리 국민의 법감정, 우리 국민의 정서가 유승준 씨를 웰컴 투 코리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병역 문제 굉장히 예민하고요. 또 유승준 씨나 한때 활동할 때 인기를 끌었던 게 뭐 내가 꼭 군대를 가겠다, 뭐 건실한 청년의 이미지로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대중들한테 더 큰 배신감을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대부분 사실 싸늘합니다. 뭐 군대 다녀온 사람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 아니냐, 또 뭐 돈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국에 입국하려는 것 아니냐, 왜 욕을 먹으면서까지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느냐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반면에는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너무 가혹하다라는 일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뭐 앞으로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요, 여론이라는 이 큰 산을 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진용 기자님의 촉으로 봤을 때요, 이제 뭐 문화 연예 쪽 취재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진짜 뭐 이제 가정법이긴 합니다만, 진짜 유승준 씨가 한국에 온다고 쳐요. 혹시 진짜 유승준 씨의 이제 이런 표현 좀 송구합니다만, 이런 유승준 씨가 상품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막 달려드는 그런 데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무조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저희도 홍보 목적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유승준이라는 인물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유승준 씨가 한국 땅을 21년 만에 오래 밟는다 하면은 공항에서부터 모든 카메라가 집중을 할 거고 그 일거수일투족이 다 화제를 모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를 꼭 예능이나 드라마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보도라든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 등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 LA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왔는데 그쪽 변호인에 따르면 네. 방문 목적에 취업이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아하. 이 취업이라는 게 뭐 반드시 연예 활동을 뜻하는 건 아니겠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유승준 씨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그 외에 뭐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결과적으로 볼 때 본인이 한국에서 연예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 자체로 전 세계에 타전이 될 것이고 유승준 씨의 이미지, 아무래도 인지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승준 씨 입장에서는 연예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좀 더 넓어지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에 가정법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유승준 씨의 행보, 일단은 조금은 유리한 고지가 이제 선점된 거잖아요. 유승준 씨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뉴스파이터도 관심 있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최진실 씨의 딸 최준희 씨 그리고 그 최준 씨의 외할머니 정옥숙 씨와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은 그 갈등이 있었죠. 고소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정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걸 전해드렸을 때 안진용 기자님 상황이 꽤 심각했단 말이에요. 당시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 드리면은요. 이 최준희 양이 지난 9일 외할머니인 정 씨를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유는 주거 침입이었는데 이 할머니는 그러면은 이 집에 왜 있었나? 오빠죠. 최환희 군이 본인의 고양이를 좀 맡아달라고 해서 할머니를 집에 오시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는 주장을 했습니다. 정 씨는 나는 이 집의 공동 명의자인 최환희, 손자가 와 있으라고 해서 와 있었다. 근데 내가 왜 주거 침입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공동명의라고 말씀드렸죠. 최준희 양도 이 집의 주인이기 때문에 최준희 양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집에 머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거 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던 겁니다. 그랬군요. 일단 저간의 사정은 그렇게 이어졌어요. 그런데 김수산 리포터님, 최준희 씨가 당시에 외할머니를 주거 침입죄로 신고한 데 이어서 당시에 자신의 말을 안 믿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당시에 막 영상을 올리고 막 폭로를 이어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SNS에 이제 그날 갈등이 있었던 날에 뭐 아파트 내부의 엘리베이터 CCTV라던가 자신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공개한 이유로는 친오빠가 없는 집에 남자친구와 함께 들어갔다라는 외할머니의 주장을 좀 반박하려고 공개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혼자 들어가서 할머니의 이런 폭언을 견딜 자신이 없어서 남자친구와 경찰을 불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의 영상도 공개를 했는데요. 뭐 경찰과 좀 싸우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는 외할머니의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할머니의 앞뒤가 다르다. 이제 폭언과 욕설을 나는 19년 동안 견디면서 살아왔다라는 점을 얘기하면서 미성년자일 때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을 여전히 씻지 못할 나의 상처이고 아픔으로 자리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 영상이 앞선 이제 김수산 리포터님 말씀 중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영상이 바로 최준희 씨가 자신이 했던 말이 잘 이 대중들이 믿어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 뒷받침 차원에서 영상을 공개한 거예요, SNS에.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나면서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굉장히 최준희 씨를 향해서 비난의 의견, 비난의 어떤 여론이 비등했어요. 막 폭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뭐 폐륜적이다, 막 폐륜하다, 막 이런 비판도 나오기도 했어요. 이게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과 위축을 가져왔을까요? 최준희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상처받으시고 힘들어 하시는 거에 대해선 저로서는 사실 너무 섣부른 선택을 한 것 같아서 좀 마음에 많이 안 좋습니다. 할머니를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저 어린 날에 조금 더 할머니한테 사랑을 받길 원했었고 그거에 대한 마음이 저를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든 것 같아요. 조금 더 성숙하고 올바르게 할머니한테 대화를 시도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할머니의 마음이 풀리시고 화가 풀리신다면 나중에 집으로 찾아뵈서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해요. 전여현 평론가님, 지금 이 인터뷰, 심경 인터뷰 영상은 우리가 직전까지 봤던 할머니와의 당시 상황 SNS에 올리고 폭로 이어가는 그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에요, 지금. 예, 제가 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봤는데 아마 최진희 씨도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라고 당황한 심경을 또 나타내기도 했고 거듭 죄송하고 할머니에 대한 그 경찰 부분과 관련해서는 처벌 불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설명을 조금 들어보면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좀 감정적으로 골이 깊었고 가족 상담도 받으러 다녔는데 잘 되지 않았다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사과를 거듭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네티즌들의 반응도 그렇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최진희 씨가 이렇게 어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대중에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당사자인 할머니를 찾아가서 먼저 대화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먼저인가 논란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서로 힘들더라도 직접 만나서 당사자들끼리 해결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사실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할머니의 편, 최진 씨 편에서 막 갑론을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대중들 모두 이 두 분이 상처 없이 앞으로 가족관계가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은 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최준희 씨도 사람인지라 그리고 외할머니의 손녀인지라 이 일이 불거지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이 순간에 최준희 씨 머릿속에 가장 그리운 사람, 가장 떠오르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혼났겠죠. 저희 엄마 성격을 그래도 기억하니까 아버지는 더 많이 혼냈을 거고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엄마 아빠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는데 이번 일에 있어서도 엄마의 엄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많이 마음 아파하실 것 같고 화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연히 예상했지만 하재근 평론가님, 고 최진실 씨, 엄마인 고 최진실 씨를 딱 떠올리네요, 지금. 예, 그러니까 최진실 씨가 지금 엄청난 힘든 일을 그렇죠. 겪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최진실 씨한테 따끔한 소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비난을 받은 것인데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비난을 받았을 때 엄청난 고통을 느낍니다. 굉장히 어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진짜 그런 위기감을 뇌가 그렇게 감지하는데 네. 그런 위기감을 감지했을 때 우리가 바로 얘기하는 게 뭐 엄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네. 바로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최준희 씨도 자연스럽게 이제 어머니 얘기도 하고 아버지 얘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이런 일을 겪고 나를 많이 혼냈을 것이다. 엄마 성격을 기억하니까 엄마가 많이 혼냈을 것 같고 특히 아버지는 더 많이 혼냈을 것 같다. 이번 일에 대해서 엄마가 많이 마음 아파하실 것 같고 화내셨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최준희 씨의 저 얘기를 들으면서요, 장윤민 변호사님, 네.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는 지금도 고 최진실 씨를 그리워하고 또렷이 기억하는 그 팬분들 많으실 거예요. 정말 최진실 씨를 생각하면 정말 이 최준희 씨가 잘 성장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진실 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탑 여배우였고요. 또 정말 그 비극적인 가족사를 온 국민이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겨진 자녀들이 잘 성장하기를,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이 선택하는 길을 잘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아무래도 또 최진실 씨의 모친인 정옥숙 씨 입장에서 또 감정이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녀 둘을 먼저 보내고 손자 손녀를 키우는 그 마음, 그러니까 최준희 씨한테 일부 또 네티즌들은 폐륜이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나 봐요. 여기에 대해서도 최준희 씨가 한마디 남겼는데요. 일단 그 말 또한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따끔한 회초리 같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이런 비판을 자초한 행동을 한 것부터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죄송하다 거듭 사과했습니다. 방송 직전에요. 저희 뉴스파이터 직전에 저희 제작진이 최준희 씨의 외할머니인 정옥숙 씨와 연락을 취해봤어요. 다행히 전화를 받으셨고 이 심경을 밝히셨는데 지금 최준희 씨의 사과를 보셨을까요? 못 보셨을까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최준희 씨 뭐 영상은 보셨어요? 안 봤어요. 앞으로 또 이렇게 계속 불편한 관계면 또 마음이 불편하실 지가 남이라고 했잖아요, 나보고. 남이 왜 여기 와 있냐고, 뭐 할머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다. 나도 자식 때문에 할 말도 못하고 항상 조심하고 손녀 손자들 키우면서 어머니 교실 같은 데도 참석해서 애들 교육하는 것도 배우고 나도 막 열심히 책 보고 전애들 기르고 그렇게 했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감정이 언제 가라앉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내 마음은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도 이제 내 남은 인생을 살 거예요. 들으신 것처럼 아직은 외할머니인 정옥숙 씨는 최준희 씨의 저 사과 심경 인터뷰는 못 보신 것 같아요. 일단 못 보신 상태고
아직은 들으신 것처럼 마음이 안 풀렸어요. 앙금 남았고요. 그런데 앞서 최준희 씨가 심경 인터뷰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앞서 기억나세요? 할머니의 마음이 풀리시고 화가 풀리신다면 나중에 집으로 정식으로 찾아뵈서 인사드리고 사과드리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옥수 씨, 외할머니 정옥수 씨한테 저희가 감히 뉴스파이터가 제언을 드리면요. 어른으로서 한번 손녀분 품어주시고 다시 한번 화해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가정이 웃음소리가 피어나는 그 가정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해요. 그게 바로 정옥수 씨의 그 사랑하는 딸 고 최진실 씨가 하늘나라에서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모습 아닐까 그런 생각 감히 해봅니다. 한번 기원하게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사연이 올라왔는데 지금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장윤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결국 이 사다를 내는군요. 그러니까 뭔가 축적되고 불만이 계속 쌓여왔다라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 글이 올라온 건 제트스키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글을 올리신 분은 본인이 직접 피해를 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제보를 받아서 공론화를 위해 이 글을 올리신 분으로 보이는데요. 네. 내용은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제트스키를 이용하고 타는 분들이 자꾸 물을 일부러 뿌리는 것처럼 이 물세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곳곳에 현수막도 붙이고 관련해서 기사까지 났는데 지난번에 잠수교 일행들이 결국 이 사다를 냈습니다라고 바로 이 글을 시작했습니다. 제트스키라고 여러분 뭐 이 여름철이면 특히 많이 나온 영상 중에 하나일 것이 물 위를 시원하게 막 오토바이 비슷하게 물 위에 떠다니는 오토바이 같은 거잖아요. 확 하는데 이 제트스키 때문에 뭔 일이 났다는 건데 도대체 무슨 일이라는 걸까요? 안진영 기자님. 네, 이 글의 작성자가 공개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 충격적이고 또 분노가 침입니다. 어머.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뭘까요, 네? 어린 남자의 2명이 손을 잡은 채 한강 난간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물보라를 뿜며 질주하는 제트스키를 신기한 듯 구경하고 있죠. 네. 주변엔 조금 더 큰 어린이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트스키를 탄 한 남성이 아이들에게 다가오죠. 그리고는 제트스키의 모터 방향을 천천히 아이들 쪽으로 돌립니다. 그러더니 그대로 물을 뿌리며 출발해버리는데요. 중요한 건 이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은 저 작은 아이. 수압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어머 세상에. 아이고 어머 어떡해요 세상에. 아이가 날아갔답니다. 세상에 얼마나 그 압력이 셌으면 아이가 튕겨져 날아갔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세상에 지금. 거의 물대포를 직격으로 맞은 것 같은 상황이 된 거거든요. 저도 저 영상 봤었는데 네. 저것은 지금 시청자들의 충격 때문에 영상을 끊었잖아요. 그렇죠, 네. 저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온 거를 제가 다른 기사에서 봤는데 정말 크게 다쳤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영상이었거든요. 어머. 저 게시자가 저 영상 올리면서 저 아이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 아이고. 그렇게 썼습니다. 오늘 낮에 다른 어떤 매체에서는 아이가 수술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는 매체도 있는데 그러면서 아이 보호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 어머, 제트스키 운전자를 향해서 형사 고소를 준비 중에 있다고 들었다. 이런 내용도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지금 가슴이 지금 쿵쾅쿵 놀라운 마음에 뛰고 있는데 저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지금 분노할 것 같아요. 장유민 변호사님. 분노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거 사람 있는 거 확인한 것 같다. 왜냐하면 방향을 사람을 확인하고 또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네. 그래서 일부러 장난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아무리 그래도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아이한테 이렇게 물세례를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치게 한 건 너무 심하다. 또 한편으로는 혹시 거리 조절에 실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특히 제트스키 동호인들의 좀 의견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이란 게 부끄럽다. 아이가 정말 걱정되는데 실수든 고의든 일단 사고 수습이 잘 되길 바란다. 사후 처리 똑바로 하고 제값 치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주이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지금 상당히 비판, 부정적 의견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저 영상을 보면 안진용 기자님, 자 100번 양보해서 이렇게 회전하면서 물이 튄 게 아니라 지금 방향을 뭔가 조절한다는 느낌을 영상을 보면 많이 강하게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아이를 다치게 한 사실을 저 해당 제트스키 저 동호회 저분은 알고 있어요? 네, 운전자. 이 단체 대화방에 저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다는 소식을 듣고 뒤늦게 알았다는 겁니다. 본인은 현장에 해경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고 회피하거나 도망칠 생각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인정은 합니다. 아이가 다친 것에 반성하고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가해자 입장에서 아이와 부모님께 죽을 때까지 사과드리고 반성하는 게 맞다라고 재차 사과를 했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죠. 해경 쪽에 자기의 연락처를 남겨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좋은 취미 생활에 나쁜 인식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다. 이건 아이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본인의 이런 글이 올라온 동호회 사람들에 대해서 사과라는 거거든요. 과연 지금 맞는 맥락의 사과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글쎄요. 저 사과가 원래 사과라는 게 늘 강조하지만 깔끔해야 돼요. 그래 핵심만 얘기하면 돼요. 뒤에 뭔가 군더더기 붙이지 말고요. 그런데 어쨌든 본인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그런데 이런 한강에서 이런 수상 레저 스포츠 그러면 무방비로 관리도 안 되고 있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경찰 저희하고 한강경찰 합동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물 뿌리고 막 그런 걸 이제 그게 해양경찰의 난폭 운전으로 보더라고요. 그게 법상으로는 물보라를 한다는 난폭 행동했을 때는 과태료 20만 원 정도 부과하게 돼 있고, 근데 우리 저 안전센터에서는 안내 방송을 해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물속에서 하루 종일 밤 늦게까지 뭐 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장비도 부족하겠지만은, 그리고 제트스키가 빠르기 때문에 경찰배가 온다 하더라도 뭐 도망가면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간다는 생각 드는 게 보세요. 저걸 난폭운전 행태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난폭운전 행태를 보면 어떤 처벌이 있을까 했더니 보세요. 과태료 20만 원 부과에 그치고 있어요. 지금 애들 장난입니까? 지금 저 상황으로 아이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 처했잖아요.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반드시 안전대책 강화해 주세요. 그리고 인력을 늘려서라도 상시 순찰해야지. 뭐 밤에는 안 타고 낮에만 탑니까? 정말 이건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상 레저 동호회 분들도요. 자, 레저를 즐기는 건 좋아하지만 안전은 스스로도 조심해야지 다른 사람한테도 피해를 안 준다는 거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소식은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진짜 한번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여현 평론가님. 예, 요즘 다들 휴대전화 많이 사용하시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뱅킹 정말 편합니다. 네. 그런데 이 편리한 기능을 악용하는 일들도 생겼다고 합니다. 어머.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네. 지난 5월 늦은 오후에 용인의 한 옷가게 한 모습입니다. 네. 두 손님이 지금 옷을 둘러보고 있네요. 자, 옷도 입어보고 네. 거울도 보고 그리고 옷 3벌을 고른 여성이 지금 계산대에 갔죠. 네. 자, 휴대전화로 계좌이체하고 뭔가 실제로 휴대전화 꺼냅니다. 네. 사장님은 손님이 고른 옷을 포장하고 있고 조금 있다가 띵동. 보통 이런 거 핸드폰에 입금 완료됐을 때 나는 소리잖아요. 이 여성 손님이 돈 보냈어요 라고 말한 뒤에 옷을 들고 가게를 나갑니다. 네. 그런데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왜요? 이 손님들이 떠나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서 봐도 사장님 계좌에 돈이 입금되지 않은 겁니다. 한마디로 저 여성 손님들 이른바 옷 들고 먹튀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분명히 저 손님은 자, 돈 보냈어요, 사장님. 그리고 휴대폰에서 띵동 뭔가 알림 소리가 난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저희 제작진이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이제 입어보고 하더니 여기 자기 스타일 옷이 되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깝다. 신랑 카드를 갖고 왔으면 그냥 긁으면 더 좋은데라고 얘기를 그냥 하길래 그거는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기는 했어요. 가격을 15만 5천 원에 합의를 봐서 계좌를 달라고 해서 그분은 핸드폰을 보내고 저는 옷을 개서 이제 쇼핑백에 넣어드리려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분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늦게 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의심을 안 했어요. 쇼핑백에 들고 나가면서 혹시 집에 가서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다른 걸로 내일 와서 바꿔
갖고 가도 되냐고 그래서 그러시라고 하고 이제 나가신 거죠. 이 상황만 보면 의심스러운 대목이 별로 보이지 않기는 해요. 진짜 이 상황적으로 보면 하지금 평론가님.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죠. 아 어딘가요? 내 휴대폰에 돈이 입금된 걸 확인을 안 하신 거잖아요.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원래는 좀 늦게 들어온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특수한 지위가 이제 상인이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네, 분이니까. 손님을 상대로 뭔가 따박따박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다. 좀 불쾌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일반 지인사이면 확인하는 게 당연한 건데 네. 그러니까 이분 말씀이 상대방 휴대폰에서는 틀림없이 돈이 출금됐다는 소리가 나왔는데 그 소리 내가 들었는데 뭐 띵동 이런 거. 네, 그런데 내 휴대폰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났다는 거죠. 근데 가끔 가다가 왜 상대방이 돈을 보냈어도 내 휴대폰에서는 그 신호가 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한테 손님 제 휴대폰에서 아직 신호가 안 왔는데요. 이러면서 기다리라고 하기가 상인 입장에서는 죄송하니까 손님한테 차마 그렇게 기다리라고 하지 못하고 그냥 상품 드리고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30초쯤 있다가 내 휴대폰을 딱 확인했더니 돈이 안 들어왔더라. 그래서 바로 뛰어나가니까 이미 손님은 사라졌고 그래서 사장님이 그때까지도 손님을 의심하지 않고 혹시 손님이 계좌번호를 실수로 잘못 입력해서 나한테 돈이 안 들어온 게 아닐까? 그렇게 끝까지 손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정말 착하신 분이요. 이 사장님은 끝까지 손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잘못 적었었을까? 아니면 내 휴대전화 데이터가 좀 늦게 송신돼가지고 아직 알림이 안 뜨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끝까지 믿었다가 자 설마 하는 마음으로 CCTV를 확인하고 나서야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핸드폰을 열어서 제 은행 지명까지 했어요. 지명까지 하고 제 계좌번호까지 적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금액을 넘어가야 되는데 15만 5천 원이잖아요. 155만 딱 치고 상단에 화살표를 눌러서 나가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한 사람을 딱 누르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15만 5천 원을 보내고 보내기 확인을 누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띵동 소리가 그 소리였던 거예요. 보내기는 보냈죠. 근데 저한테 보낸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보낸 거죠. CCTV를 제가 이제 쭉 봤더니 나가서 자기네 둘이 하이파이브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듣고도 지금 믿기지가 않으시 깜놀하셨죠? 안지용 기자님 아예 작정하고 사기를 쳤네요 지금. 네, 이 상황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즘 온라인 이 어플을 통해서 계좌 송금을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저 사장님의 은행도 지정하고 계좌번호도 다 찍었습니다. 근데 15만 5천 원인데 155 치고 그때부터 빠르게 뒤로 가기 위해서 없애고 자기 아는 사람의 다른 계좌번호를 썼겠죠. 쓴 후에 15만 5천 원 쓰고 보냈습니다. 세상에. 보내긴 보냈으니까 띵동 소리가 났겠죠. 그래서 사장님은 이걸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아마 이 계좌는 손님이 둘이었죠. 나머지 한 명, 공범의 계좌거나 자신의 또 다른 계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세상에. 이 사람들 정말 치밀한 게 나가기 전에 다시 바꾸라도 되죠?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여유에서 아무래도 사장님은 더욱더 그들을 의심할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듣고도 지금 너무 소름 끼치는 이 수법이 그렇다면 한두 번 해본 수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던 게 지난 5월이거든요. 그런데 이 피해를 준 여성 오리무중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이 되기까지도 이 범인이 누군지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다는 건데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이 가게 사장님이랑 직접 통화를 해봤더니 경찰도 CCTV 등을 통해서 동선을 추적을 해봐야 되는데 CCTV가 뭐 모든 곳에 다 설치가 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중간에 동선이 끊겨서 누구인지 특정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해당 영상을 올리니까 정말 반전이 발생을 했는데요. 아하. 이 사장님은 내가 이 돈을 못 받더라도 공익적인 차원에서 누군지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영상을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제보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 전화번호 010의 뭐뭐뭐입니다. 라고 해서 그 전달받은 전화번호를 지금 경찰에게 지금 넘겨준 상태라고 그래요?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조만간 잡힐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사장님 이런 일을 장사 정말 오래 하면서 2년 넘게 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고 그러니까요. 아직도 이 일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잠도 제대로 못 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CCTV를 돌려봤을 때 저 여성이 나가서 자기가 미리 짜고 친 고스톱처럼 어떤 사람하고 하이파이브 하면서 낄낄대는 모습 봤을 때 얼마나 진짜 피가 거꾸로 쏟아졌을 거예요. 이건 검거는 시간 문제예요. 일단 연락처가 경찰에 넘겨졌으니까 반드시 검거됐다는 소식
뉴스파이터 오늘 끝나고도 잡혔다는 소식 좀 들려오길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클로징은요, 경북 구미에 사시는 정혜진 님이 제게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20대 미혼모입니다. 말 못할 사정으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래도 제 옆에 있는 5개월 된 딸아이 덕분에 늘 힘을 얻는답니다. 아이고, 엊그제 100일 지났나 봐요. 네. 그래서 이 사연도 제 친구는 왜 이름을 밝히느냐고 하는데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돈은 벌어야 해서 아이는 저희 엄마가 봐주십니다. 새벽에 갔다 점심 지나서 퇴근하는데 지친 저에게 뉴스파이터가 큰 위안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뉴스파이터 힘이 되는 거군요. 정혜진님 용기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혜진님에게 위로가 되는 따님 앞으로 건강히 자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